이미 있는 지식 이미지, 인기 있는 고딩의 비결. 따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서열 구조에 대한 요소들을 이제 남자 여자에서도 발견을 했잖아요. 네. 인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네, 인기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평가받는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인기를 얻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권위로부터 나오는 인기인데 네. 이거는 이제 눈에 띄는 역량이라든가 권한 아니면 어떤 영향력 그리고 또 다른 종류는 이제 호감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크게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뭔가 그냥 같이 있으면 좋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끌리고 미묘하지만. 그쵸. 그 고등학생 시절의 인기라고 하면 권위에 가까운 인기죠. 뭐 그죠. 뭐 잘 꾸미고 눈에 잘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운동 잘하고 노래 잘하고 아니면 뭐 싸움, 힘, 재패해서 이렇게 힘 그쵸. 널 이겼다. 그렇죠. 그쵸. 모두 보는 앞. 아니면 돈 많은 애들 잘 쏘잖아요. 내가 영화 보여줄게. 어디 가자. 맞아. 네. 재밌는 애들, 그 웃는 친구들의 반응으로도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입을 잘 터는 친구들 이렇게 빵 터트린다고 그렇죠. 해서. 네. 명성,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쟤 되게 뭐 어떤 컴피티션 나가서 상 받은 애래. 아니면 권력, 제 선생님 아들이래. 어디 회장 아들이래. 중요하죠. 이런 거 그쵸, 있잖아. 네. 아니면 막대한 부, 뭐 차를 몰고 다닌다거나. 네. 아니면 아름다움, 그냥 같이만 다녀도 뭔가 어깨가 딱 이렇게 힘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호감 같은 경우에는 네. 뭘 얘기하냐면 존재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별 특징이 딱히 없어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좋아하니까 그런 친구들만 따로 모아서 특징들을 연구를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정서가 안정돼 있다. 똑똑하다. 근데 지나치게 똑똑하지는 않다. 기분이 좋을 때가 많다. 대화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기회를 준다. 창의적이고 특히 난감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해야 할 때 더욱 그렇고 집단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 아마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타인과 협력하고 잘 도와주고 나눌 줄 알고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라이크빌리티가 있을 가능성이 큰 친구들인데 이게 다 내적인 요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딱 보이는 권위에 의한 인기와는 좀 결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럼 편한 친구. 약간 그럴 수도 있죠. 함께 하고 싶고 같이 기분이 하고 좋고. 싶고 그치 기분 좋게 만들고 뭔가 같이 있으면 안정적이거나 맞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그쵸. 네. 그냥 그 주위에 자꾸 친구들이 모여요. 그냥 모이는데 왜 모이는지 모르겠는 그런 친구들 있죠. 같이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네. 우리가 그만큼 이 호감에 의한 인기와 지위에 대한 인기를 네. 약간 분별 없이 인기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고 맞아요. 아까 지위에 의한 인기와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은 다 아까 눈에 보이고 네. 잘 네. 사는 거 보이고 예쁘고 잘생긴 거 보이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호감을 가진 친구들에 대한 특징들을 들으니까 네. 조금 더 내부적인 은은하게 드러나는 그런 친구들의 매력이랑 확실히 이제 구체적으로 구분은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뭐 한 13살 무렵? 이때는 이런 지위와 관련된 네. 인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데 이게 뇌랑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우리 서열 얘기할 때 잠시 언급했던 복측 선조체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이 어딘가에 있는 네, 제 머리 안에 있다고. 네.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복측 선조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행동과 감정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글을 읽거나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네. 뇌 사회적 보상 중추 기억나세요? 네. 그 주변의 인기와 어떤 사랑을 받을 때 네. 존중을 받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을 주는 네. 그 부위가 활성화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청소년기에 그렇게 어떤 인기인이나 스타들에 열광하는지 보기만 해도 여기가 활성화되니까 이미 다 보상받는 네. 기분이 든다는 네. 거잖아요.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성별에 상관없이 또래나 동료 중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특히 더 오래 쳐다보는 경향이 있대요. 아, 그래서 덕질 맞아.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정당한 덕질이다. 지금 복직 선도체가 활성화되고 있답니다. 뇌가 열이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거를 구분을 하고 있고 내가 알면서 하는 네. 것과 이거를 분별 없이 그냥 그거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에는 네.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네.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제 청소년 연구에 의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해요. 내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우울하고 불행하고 파멸적인 삶을 살 것인가 네. 이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뉠 수 있느냐 하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지위와 호감에 대한 인기를 구별했는데 네. 필요는 하지만 굉장히 또 위험하고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첫 번째 시간에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뇌가 얼마나 인기를 누리고 어떤 서열을 누렸고 또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에 네. 따라서 뇌의 구조가 바뀐다 그랬어요. 네. 우리의 몸이 어떤 다이어트나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고 네. 살을 빼고 할 수는 있지만 골격, 뼈가 더 크거나 이런 거는 어느 시기가 지나면 멈춰버리잖아요. 네. 청소년기의 그 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뇌의 자극을 받지 않고 발달시키지 네. 않고 네. 멈춰버리면 그 안에서 살짝씩 뇌는 계속 성장하고 바뀔 수 있겠죠. 그 안에서 뭐 조직은 바뀔 수 있겠지만 그 캐패시티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10대 초반에 그 네. 최대 용량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네. 정해져 버리는 네. 뇌 스펙이 정해져. 어느 정도 그쵸. 양상은 비슷해요. 그 호감에 의해서 네. 친구들이 몰리는 경향과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네. 아니면 나의 아름다운 외모도 지위입니다. 이거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성품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봤더니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거, 기분. 그리고 운동 실력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노력해서 훈련해서 네. 개발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운동신경을. 그래서 비잉 그 자체는 호감, 네. 그 성품, 어떤 내재되어 있고 훈련시키는 것들은 호감이라고 볼 네. 수가 있고요. 지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위에 의한 것들은 그런 결국 어떤 계급이 전제가 된다는 거죠. 어떤 서열이 약간 뭐, 지위가 있다는 거. 인기 순위 막 이런 거, 외모 순위. 그쵸. 뭐 어떤 조건이든 간에 저는 그게 계급을 전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누군가보다 위에 있어야 그 사람을 향해 몰릴 텐데 네. 그 자체로 이미 어떤 서열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S10 나왔는데 네. 그걸 누가 딱 들고 나왔어. 그러면 신기하네 옆에 사람이 몰리잖아. 네. 물론 흥미가 떨어지면 또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지만 당장은 몰리는 그 기분이 좋아서 그쵸. 계속 새로운 기기를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권위, 외부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네. 불만족, 우울, 불안과 연관이 되었고 그리고 내부적 보상, 어떤 친밀하고 네. 애정 넘치는 인간관계, 개인의 성장, 타인을 돕기 이런 사람들은 행복, 활력, 자아존중감, 심지어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쵸.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네. 본인도 그걸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면 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음. 이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모이는 건지 내가 가진 돈이 좋아서 모이는 건지 쉽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시간, 에너지를 들이면 누구나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맞아요. 책은. 맞아요. 방금 단적으로 그 내부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과 네. 외부적인 요인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네. 그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했는데 네. 사실 조금 와닿진 않거든요. 네. 과연 그렇다면 지위에 의한 인기를 추구하는 경우에 네.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그 앨런이라는 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가장 인기 있는 애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가장 신경 쓸 것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고등학교 시절 지위 높은 청소년들은 네. 전체 학년에서 가장 먼저 연애를 시작하는 경향이 높죠. 예, 그렇죠. 인기 그리고 있어요. 되게 사소한 일탈 행동의 징후도 가장 먼저 나타내요. 예를 들면 뭐 약간 좀 반항을 한다거나 뭐 치마를 짧게 입는다거나 좀 뭐 도전적인. 그쵸. 물건 훔치거나 몰래 뭐 숨어 들어가거나 각각의 하나 행동이 뭐 나쁘다고 비난을 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탈에 대한 어떤 욕구가 나타난다는 네. 거고 네. 매력적인 외모의 친구들과 어울릴 가능성이 가장 높죠. 이것은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멋지다고 여기는 속성들이고 이런 속성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가장 인기 있는 친구들로 꼽혀요. 이 집단을 유사성숙한 청소년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후에 앨런과 연구팀이 그 과거의 유사성숙 집단이 또래와 비교하여 어떻게 자랐는지를 연구를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되게 흥미롭죠. 네. 네. 13살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중2 이런 친구들을 10년을 추적을 해봤더니 결론부터 말하면 오히려 지위가 낮았던 또래들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네. 이제 20대가 되어서 여기는 미국 연구예요. 알코올, 그러니까 술이나 마리화나 이거는 네, 마약, 마약, 그치? 네. 마약을 남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심각한 약물 관련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았대요. 그리고 10대 시절 지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 이후에 성인에게도 되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 친구 관계가 부실한 것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대요. 왜 친구 관계가 오히려 부실할까를 또 네. 봤더니 네. 인기가 많았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친구를 사귀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게 사귄 친구들은 그 관계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또한 만족스러운 연애를 할 가능성도 낮았고 연인과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나를 인기 있는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는데 성인이 되면 사실 인기 그렇게 막 네. 노골적으로 그런 양상이 막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을 인기 있는 사람처럼 대해주기를 바라는데 즉 나랑 만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네.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 앞에서 권위를 높여주고 네. 이런 걸 바라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혹은 어울리는 무리가 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뭔가 자기가 인기인이라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거를 확인받지 못하니까 또는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네. 그런 간극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그쵸. 어울리는 무리라고 하면은 이제 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도 이만큼의 그쵸. 위치가 돼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의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끼리끼리 놀아야 돼. 근데 이제 사람을 자꾸 그런 잣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쵸. 그래서 청소년기의 지위에 관심이 많을수록 평생 동안 더 높은 인기를 추구하지만 누릴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재밌네요. 네.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네.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네. 그쵸. 연예인들 봐도 사랑 많이 받고 네. 성공한 대표들 다른 유명한 사람들 봐도 네네네 봐도 얼마나 반짝반짝 행복한 돈도 많고. 맞아. 그런 인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가? 네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상은 비슷한데 문제들이 생겨요. 문제예요? 네, 문제. 지위 중심의 인기를 쫓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있어요. 네. 크게는 내 인기를 지키기 위해 상대를 괴롭히거나 인기 있는 유명인에게 무분별한 영향을 받고 있다. 만약 이렇다면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권위를 쫓고 있구나. 이게 네. 두 가지 측면이군요. 약간 네. 내가 그 인기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냐 네네네. 네. 그거를 선망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쵸. 네. 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크게 두 네, 가지가 그렇게 나오고 이제 인기를 그렇게 해서 얻는다고 하더라도 한 7가지의 이제 감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꽤 커요. 처음에는 기쁘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좋아해지. 나 막 봐주고. 내 옆에서 야 이거 알아봐주고. 뭐야? 이거 어디 샀어? 누가 사줬어? 이러면서 막 나한테 질문 던지잖아. 인정하고. 맞아. 높은 인기에는 관심과 동경의 소용돌이가 따라옵니다. 동경받고 관심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 맞아. 두 번째는 압도.
갑자기 높아진 인기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몰려드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요구들, 편지, 이메일, 길에서 인사하는 사람들, 차 안에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 경적을 울리는 사람들,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이 날 압도해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세상에 통째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나의 일상생활에 네, 좀 과도하게. 네, 과도하게 이제 프라이버시가 좀 네. 침해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감정은 분노, 관심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뭔가를 보고 있으면 자꾸 말 시키려고 오고 사진 찍으려고 오고 이러면 밀어버리고 싶대.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는 중독, 인기에 대한 상반된 감정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는 네. 시기가 있대요. 그 왜 콘서트 때 환호를 네. 받다가 호텔에 가면 그렇게 우울하다 그러잖아요. 공허하고. 네, 공허하고 이 공허함을 달래려고 네. 자꾸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대요. 그리고 나서는 분열, 인기가 자신의 진짜 성격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연예인들 자살 사건, 그 유서들 좀 보면 네. 그 사람들이 진짜 나에게 관심을 있는 것인지 아니,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네. 갖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지위만 보고 이게 계속 그쵸. 허무한 걸 이미 그 전에 느꼈잖아요. 네. 허무한 것에 의해서 중독까지 느꼈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분열이 일어나면서 아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드디어 아 내 존재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다르다는 걸. 다르다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쵸. 이만 관심을 갖게 되니까 지위와 그 호감에 의한 인기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격을 분리를 안 한대요. 그 대중 앞에서의 모습,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의 모습이 따로 있는 한편 진정한 자아는 어딘가에 갇혀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기억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따로 말하는 것 따로. 네. 결국에는 진정한 나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춰 사는데 이게 진짜 난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말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공감합니다. 네,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아마 좀 성숙한 고등학생들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는 있는데 허무하거나 뭐 그런 친구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를 가끔 목격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외로움과 우울, 진정한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무 슬프네요. 왜냐면 야 너는 돈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뭐 좋은 차도 있고 너가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만날 수 있고 야 근데 뭐 예전에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지금 현재 이제 의대 다니고 있고 근데 그 친구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을 잘 봤다 못 네, 봤다. 그렇죠. 자기 기준에서는 과목에서 2개 틀리면 못 본 거야. 근데 자기는 너무 우울해.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2개 틀리면 엄청 잘 본 거거든. 네. 그쵸. 근데 이거를 다른 친구들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공감 안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굉장히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손목을 그었던 친구가 있어요. 진정한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네. 인간관계가 다 거짓인 것 같고 너는 이렇게 잘났고 유명하고 인기를 누리니까 그런 기분을 느낄 권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행복해야 된다는. 넌 유명하니까 성공했잖아. 네. 자기를 수용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굉장히 이제 고독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다른 것에 대한 바람.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없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뭘 원하는지 알아요? 뭘 원하죠? 호감이요. 아이러니하네요. 무엇보다도 절실히 갈망하는 것은 네. 진정한 인간적 교류인 경우가 많고 자신의 존재 자체에 신경을 써주고 받아들여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를 사람으로 봐줄 수 있는. 굉장히 모순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위를 원하는데 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호감을 받고 싶어하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네요, 우리. 어떤 명성이나 권력이나 막대한 부나 아름다움을 가장 오랫동안 소망해 오신 분들이 가장 파멸적이고 우울한 삶을 살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주변에서는 공부 네. 잘해야 성공해. 너 돈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무시받으니까 그런 거 해야 돼. 이제 이런 욕구로 인해서 동기가 시작이 되면 돈이나 높은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맹목적일 때 되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내가 아무리 예뻐도 시간이 지나면 늙거든요. 네. 그러면 또 어린 분들과 또 비교 받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또 이렇게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와요. 그것으로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들은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열등감에 휩싸이기가 좋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조건부 인기인 거니까. 그치. 맞아. 내가 만약에 조건이 사라지면 맞아. 그렇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네. 내 존재에 대한 얘기지 내가 가지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것, 조건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